2021년의 마지막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잦아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길 빕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의 이 가관인 행보를 껴안고 가는, 그대로 껴안고 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 정당에 이게 인내력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지, 포용력인지, 아니면 솔직한 어쩔 수 없는 무능력의 고백인지, 그 참 가늠이 잘 안 씁니다만은 이걸 바라보고 있는 뜻 있는 국민들, 적지 않은 뜻 있는 국민들의 심중이 상당히 편편치 않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런 온갖 모멸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차라리 채널 24K 같은 경우에는 야, 참 경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 자기가 후보의 부하가 아니면 후보는 그럼 자신의 부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 얘기하고 싶은 거네요. 자기가 우기는 대로,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후보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주장하기 위한 얘기 아닌가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게다가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 영감은 또 주접을 떨고 있다라는, 참 어떻게 이런 정치판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그 참 국가의 전망을 좌우하는 일을 다루는 사람들끼리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 이게 주접을 떨고 있다. 그것도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에게. 이런 얘기까지 듣고도 그 영감님을 찾아 헤매는 이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 도대체 그 속내가 뭐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로회의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수순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소집을 하고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원로회의에 모였다는 국힘의 원로들, 그들 누굽니까? 우리들이 그 이름 전부 대면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참 진절머리 나게 들었던 사람들, 그 이름들 아닌가요? 국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오늘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인데, 이 양반들이 아직도 원로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차고 있다? 뭐라고 참 말하기가 그렇네요. 이 양반들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동원력, 표라는 게 몇 표나 되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양반들이 모여서 했다는 이야기, 결국 뭡니까? 그 대표가 가고 어린애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독거려서 그냥 껴안고 가야지, 뭐 늙은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다 껴안고 가, 당신이 다 껴안고 가야 되는 거야, 선거라는 거 그런 거야. 참 말 쉽게 하지요. 선거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선거라는 거 그렇게들 했으니까 오늘의 국힘당이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정치라는 걸 놓고서 전부 자기 앞가림, 자기 계산만 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그야말로 보부상 조합만도 못한 그런 야바우꾼들의 집합이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는데, 무슨 이런 큰 일을 놓고 가정의 애정사 다독이는 것 같은 이런 얘기나 꺼내놓는 양반들,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나라 살림하고 가정 살림이 차이도 구분을 못합니까? 부부지간에 싸움했어요? 부모 자식지간에 싸움한 겁니까? 이거 다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수준에 참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준석 이 둘의 그 참 심각한 패악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의 원인을 짐작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 정당에 뛰어들어간 게 그대로 뒀으면 저절로 깨져버릴 정당을 그 일찌감치 들어간 죄로다가 이젠 거기서 벗어나올 수도 없고, 이 정당 끼고 가지 않아가지고는 대통령 선거라는 거 자기가 해볼 자신도 없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지출해주는 보조금, 선거 보조금, 이거 어디서 몇백억씩이나 되는 거 자기가 조달할 자신도 없겠죠. 그것도 조직이라고 있고 그것도 돈이라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이 그거야? 그런 자신감이 전혀 있을 리가 없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종인이 같은 각종 모략가, 대한민국의 모략이라는 건 뭐 1인자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다 해낸 양반인데, 이 양반이 솔직히 심통 부려서
제3지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표 갈라먹기나 하고 제3정당을 가지고 협박을 해 들어온다면 그거 정말 안철수 하나도 힘겨운 판에 물론 그거에 대한 위압을 느낄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렇게 대인배라면서요. 그 배포가 좋고 그래서 그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이렇게 내가 다 끌어안다 보면 그리고 끌고 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정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어차피 내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 표야 나를 보고 몰리는 건데 어차피 시간 가면 딱 내가 중심이 되는 거지. 이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세고 비바람 하나를 제대로 못 막아줄 그런 정당이라도 그러니까 일단 끌고 가봐야지 어쩌겠냐.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김종인, 이준석 다 모셔다 놓고 이제부터 어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김종인 씨는 경제정책, 경제민주화만은 꼭 끌고 가야 돼. 기본소득제도 얘기하면 좋아. 뭐 이러고 내세운다면 그러면 윤희숙 씨 거기서 시장경제론하고 그 부딪히면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그거 잡으면 안 나겠어요? 어떻게 서로 말과 행동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인지 이런 계산 하나 없이 이제 그냥 마구 쓸어 담아서 배 태우고 이제 어디로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될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선장이 그 키를 잡고 이 배를 출범을 시키면 참 그 항해가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항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요새 매스컴에 사진이 찍혀 나오는데 참 커플티를 입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참 학예회 합니까? 결국 학예회예요. 그런 학예회의 모습을 좋아서 몰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거기서 낯설고 지더리다. 정말 너무 지더리다. 대통령 자리를 놓고 하는 이 연기치고 너무 지더린 거 아니냐. 지금 해야 되는 얘기가 커플티 입고 우리는 그냥 한 배 탔어.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결정되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냐. 게다가 이제 나 무리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 요거 하지 않겠다. 그 김종인 씨가 말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틀린 게 한두 번이었고 그 사람이 말 뒤집는 거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온댔다 안 온댔다 저쪽에 가서 야당 인사들하고도 만났다고 그러고 최소한 이쪽으로 올 때에는 그러한 그동안의 보도에 대한 해명은 적어도 하고 오는 게 예의 아닌가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다할 사람이다. 그 정도의 성명은 내놔야지. 내가 그렇게 무리한 것까지는 안 해. 그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신 왕좌에 오시는 발언 정도 그렇게 하고 오셔야 됩니까? 예의를 갖춰야지요.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분란에 대해서는. 도대체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은 커플티를 입어서 달려들 유권자와 참 지더리다 해서 고개 돌리고 떠나갈 유권자의 숫자 비교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가늠도 못합니까? 정말 이 사람 매스컴에서 얼굴도 보기 싫고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소리 듣던 양반이 컴백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지 이 가늠도 못하는 사람이냐. 윤석열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신? 이 얘기까지 나와야 한다는 겁니까? 마치 한 번도 A매치 게임에 이겨본 적도 없는 감독을 그냥 그 허명을 들고 가서 그냥 고액연봉에서 모셔다 놓고 선수들은 여기저기서 뜬구름같이 이름 돌던 사람들 있는 대로 모아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수단 급하게 꾸려갖고 월드컵 게임 뛰겠다고 하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당연히 한 정당에 선거를 하기 위한 조직이면 그때부터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당이 후보화가 돼야죠.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윤석열화가 돼야 하는 것인데 이건 정반대로 윤석열이 국민의힘화하고 있다라는 현상.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윤석열의 고유 브랜드가 뭐였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김종인, 이준석이한테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아주 공공연히 마이크에 떠들고 다녀도 됩니까? 게다가
저는 국민만 보고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의 언어가 윤석열의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언어가 됐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언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제 그 언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에 길이 들여지는 것, 이것이 선거 전략입니까? 무엇보다 문제는 선거대책본부를 만들면 그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논리가 있고 중심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은 딱 두 가지죠. 우리는 다음에 지금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정권을 새로 창출해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것, 이걸 원칙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능률적으로 선거전을 치러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원칙, 그 원칙이 입증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에. 선거에 어떻게 해서 하늘이 도와서 참 국운이 좋아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겼다. 그 다음에 정권을 인수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논공 행상에 참여하고 분탕질을 치면 그때 그 나라의 모습은 뭐가 되겠습니까? 굳이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국민의힘의 이 선대위는 싱싱하게 활력으로 충만된 근육 덩어리들로 뭉쳐 있어야 하는데, 채널 이스타 K가 보기에는 인체의 부담만 점점 가중시키는 고름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름이 살이 되는 법은 없는 것이고, 인간의 DNA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고름 덩어리들은 선거 기간 내내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랍시고 뭘 내놓겠습니까? 할 수 있는 언어들이 그들이 내놓고 뻔한 거 아닌가? 중도 확장. 호남표 끌어와야 되고 2030표 끌어와야 되고 그거밖에 내놓을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국가 경영 전략이나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면은 우선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퓰리즘 그냥 저쪽에 쓰면 우리도 써야 돼. 벌써부터 그런 기색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 뿌리면 우리도 뿌린다고 그래야지. 그럼 더 많이 뿌린다고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미안하게도 이 나라에는 선거가 벌어졌을 때 선거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또는 선거 자체를 경멸하는 이런 층들은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너무나 현명하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참 선택을 주저하는 그런 중도층 인사라는 양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정당이 선거 캠페인을 하든가에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대로 표를 던질 사람들이지요. 증거를 대라고요? 우리나라 선거 때마다 보여지는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항상 바람 선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확 쏠렸다, 저쪽으로 확 쏠렸다. 중도가 확실하게 자리를 그렇게 큰 비중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표를 던지는 중도라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증거죠. 그러면 승리에 대한 가야 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명백한 개성을 보이고 명백한 인격과 명백한 정책과 자기의 명백한 애국심과 투철한 충성심, 이걸 보이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서 그걸 가지고 승부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방법밖에 무엇이 더 다른 게 있습니까?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비애국적인 것이 되고, 공작질 하려고요? 공작질 할 수단이나 무슨 방법을 가지고나 있습니까? 압니다. 이 속에서 그래도 어떡하나 이 사람아. 윤석열이 이외에 대안도 마땅한 게 없으니 그냥 윤석열이 보고 이젠 가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했다는 기자 출신, 기자의 감각을 가지고 보기에 이러면서 선거에 지면 이준석이 김종인이 다 책임지고 그 자리 떨어져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부터 그들이 뛰는 걸 지켜봐야지, 그들을 자꾸 내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도 있더군요. 그런데 명백하게 얘기해 두지만 지난 4.15 총선이 어땠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김종인 씨가 다 박살내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
총책으로서. 근데 그 양반 책임졌습니까? 책임을 지기는커녕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그것도 전권을 자기를 줘야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도루 컴백했던 그런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국힘을 떠날 때 시장 보궐선거 끝나서 국힘 떠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침 뱉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윤석열이가 떨어지든 말든 그게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겠습니까? 애국심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사람 당대표 돼서 얼마나 많은 지청구에 올랐고 비난을 받았고 당원들에 의해서 탄핵 소송까지 나오고 하는 상황을 겪어도 자기 행실 단 한 번을 반성하는 언어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게다가 노골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난 이 지구 떠난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직원 윤석열이가 직원 간에 자기들에게 손실될 거 없고 이 선거 기간에 얻을 수 있는 이익만 얻으면 충분한 거고 본인들의 손실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거기에 그들에게 책임감을 기대를 하나요? 당대표 어차피 대선 끝나고 나면 바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당선될 만한 데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공천이나 받아서 나갈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만들어지고 쌓아놓은 자기 자산 가지고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시간 또 도전하고 또 변신해서 또 하면 되죠.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아직 3개월 남아있는 동안에 제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의 본연의 개성을 회복하길 기대하지만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러한 변화만을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그런 상황은 그럴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세력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야 우리는 이제 졌다가는 다 죽어 이 강박에 강하게 몰리게 될 것이고 무슨 짓이라도 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라는 이러한 관념이 점점 더 공고해질 겁니다. 게다가 중국과 북쪽의 이 선거에 대한 개입, 미국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보다는 몇 배로 영향을 주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이 엄중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국익을 지키는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채널 24K가 이미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플랜 B를 국민들이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부 독자께서 그렇게 했다가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지금도 충분히 진흙탕이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됐건 패전을 예약하고 빤히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보다는 넘어서야 할 고비라면 빨리 넘어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왜 꼭 진흙탕이 돼야 하겠습니까? 최종 후보 단일화다. 우리 애국시민권에서의 반문재인 정권 쪽에서의 전략은 최종 단일화다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서야 할 그런 때가 된 것 아닌가.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